냉장고에 음식 넣으면 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도구로 변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최근 연구에서 더 충격적인 건 발암 물질이 만들어지고 영양소는 파괴되고 심지어 유전자 발현이 변형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냉장 보관만 하고 있었어요. 10년? 20년? 어쩌면 평생 동안 그렇게 먹어온 음식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발암 물질이 쌓였을까요? 해독 능력은 약해지고 독소는 쌓이면서 결국 우리 몸은 버틸 수가 없어요.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활기차게 살고 싶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 음식만은 냉장고에 넣지 말아주세요. 오늘부터 당장 바꾸셔야 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음식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만 추려서 알려드릴 거예요. 특히 두 번째 음식은 많은 어르신분들이 헷갈려 하시니 놓치지 마세요. 당연히 어떻게 보관해야 좋은지까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번거로우시지 않게 모든 정보를 알짜배기로 이 영상에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나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어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눌러서 알려주세요. 총 몇 분이 우리와 함께 건강해져 가는지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이만큼이나 있구나 하면서 서로 응원해 주도록 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절대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식품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이것을 냉장고에 보관하면 맛과 향은 70% 이상 소실될 뿐만 아니라 좋은 성분이 몸에 흡수가 되지 않게 바뀌어요. 저는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 당연히 냉장 보관했어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토마토예요. 저는 솔직히 마트에서 빨갛게 익은 토마토나 짭짭이 토마토 사면 바로 냉장고에 넣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에요.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으면 단순히 맛과 향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유전자 발현 자체가 바뀌어요. 네, 유전자요? 믿기 어려우시죠? 원래 토마토가 가지고 있던 유전자의 활성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도 토마토에도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하지만 이 유전자들이 모두 동시에 작동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켜지고 필요 없을 때는 꺼져 있어요. 마치 집에 있는 전등 스위치처럼요. 전등이 여러 개 있는데 필요한 방에 불만 켜고 안 쓰는 방은 끄잖아요. 토마토가 맛있는 향을 만들어야 할 때는 그걸 담당하는 유전자 스위치가 켜져요. 단맛을 내야 할 때는 당을 만드는 유전자가 작동하고요. 그런데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가 이 스위치를 꺼버려요. 놀라운 건 꺼진 스위치가 다시는 켜지지 않게 아예 고장나 버린다는 겁니다. 이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연구팀이 토마토를 냉장 보관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밝혀냈어요. 그 결과 500개가 넘는 유전자의 활동이 둔화되거나 멈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연구팀이 냉장 보관했던 토마토를 일주일간 실온에 두고 관찰했는데도 유전자 발현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한번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온 토마토는 유전자 수준에서 이미 바뀌어버린 거예요.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냉장 보관한 토마토는 맛이 없고 향도 없어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유전자 발현 변화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토마토는 열대 아열대 작물이에요. 그래서 13도 이하의 추운 환경을 만나면 토마토는 위험하다, 생존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단해요. 이 냉의 스트레스는 세포막의 유동성을 떨어뜨리고 신호전달 체계를 붕괴시켜요. 맛이나 향 같은 부차적인 기능은 다 꺼버리고 생존에만 집중하는 거죠. 특히 풍미 화합물을 만드는 경로가 완전히 차단돼요. 이런 화합물들이 토마토의 신선하고 달콤한 향을 만드는 건데 이게 70% 이상 감소해요. 당도를 결정하는 유전자도 영향을 받아서 20% 감소하게 돼요. 결국 냉장 보관한 토마토는 맛이 없고 향도 없어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분자 수준에서는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토마토가 왜 우리 집 냉장고에서는 금방 물컹해지는지 아세요? 저온에서는 미세한 얼음 결정이 생겨요. 이 얼음 결정이 토마토 과육 전체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요. 그래서 토마토가 푸석하고 섬유질 같은 이상한 식감으로 변해요. 냉장 보관한 토마토 드셔보면은 물컹하면서도 푸석한 느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때문이에요. 자, 그럼 토마토는 어떻게 보관해야 우리가 맛있게 그리고 건강한 영양소도 함께 먹을 수 있을까요? 무조건 실온에서 보관하세요. 그리고 토마토를 놓을 때 꼭지를 아래로 향하게 두세요. 왜냐고요? 토마토의 줄기 흉터 부분이 가장 약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위로 향하면 공기 중의 수분이나 오염물질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꼭지를 아래로 향하게 두면 수분 손실을 줄이고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창과 같이 햇빛이 많이 드는 곳은 안 돼요. 너무 빨리 익고 열기 때문에 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완전히 어두운 곳도 좋지 않아요.
적당한 빛이 토마토의 리코펜 합성을 돕거든요. 부엌 선반이나 식탁 위 같은 곳이 적당해요. 비닐봉투에 넣으면 절대 안 돼요. 박스채로 살 때도 있지만 우리 비닐에 한 개씩 담아서 올 때도 있잖아요. 비닐은 버리시고 그릇에 담아주세요. 에틸렌가스가 갇혀서 부패가 빨라져요. 토마토도 에틸렌가스를 만들어요. 이 가스가 갇히면 토마토가 과숙되고 빨리 무르거든요. 토마토가 너무 많아서 다 먹기 어렵다면 소스로 만들어서 냉동하셔도 돼요. 토마토 소스 만드는 법도 간단해요. 토마토를 대충 썰어서 냄비에 넣고 올리브 오일, 마늘, 소금으로 간하고 조리세요. 1시간 정도 조리면 진한 토마토 소스가 돼요. 이걸 식혀서 냉동 보관하면 몇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입맛 없을 때 밥이랑 같이 볶아 먹어도 맛있고 식빵 구워서 위에 발라 먹어도 맛있어요. 리코펜은 토마토의 대표 항산화 성분인데 생토마토보다 익힌 토마토가 리코펜 흡수율이 2배에서 3배 높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리코펜은 토마토 세포벽 안에 단단히 박혀 있는데 열을 가하면 세포벽이 깨지면서 리코펜이 방출되기 때문이에요. 토마토를 고를 때도 팁이 있어요. 너무 딱딱한 토마토보다는 살짝 말랑한 게 맛있어요. 꼭지 부분을 눌러봤을 때 약간 들어가는 정도가 적당해요. 향도 중요해요. 꼭지 부분에서 토마토 향이 나야 잘 익은 거예요. 토마토 특유의 풀 같으면서도 달콤한 향이 나야 해요. 무향이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신선하지 않은 거예요. 방울토마토는 일반 토마토보다 껍질이 두껍고 단단해서 조금 더 오래 가요. 대추 방울토마토는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하지만 큰 토마토는 과육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빨리 무르는 편이에요. 완숙 토마토는 실온에서 이틀에서 사흘 정도가 한계예요. 그 이상 보관하려면 요리해서 냉동하는 게 답이에요. 토마토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토마토와 같이 보관하면 안 되는 과일과 채소가 있어요. 바나나, 사과, 배, 복숭아 같은 과일들이요. 이 과일들은 에틸렌 가스를 많이 만들어요. 토마토도 에틸렌에 민감해서 이 과일들과 함께 두면 빨리 무르고 상해요. 반대로 오이, 브로콜리, 상추 같은 채소도 토마토와 멀리 두세요. 토마토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이 채소들을 빨리 시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토마토는 따로 실온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토마토 자주 드세요. 토마토의 리코펜 성분은 전립선암,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비타민 C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비타민 A는 눈 건강에 좋아요. 칼륨도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돼요. 식이섬유도 있어서 장 건강에도 좋고요. 그런데 냉장 보관하면 이런 좋은 성분들이 다 감소하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알려드릴게요. 이건 보통 많이들 실온에서 보관하시지만 간혹가다 냉장 보관해도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냉장 보관해야 신선하게 유지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셔서 딱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실온에서 거의 영원히 보관할 수 있는 식품이에요. 바로 꿀입니다. 그거 아세요? 사실 꿀은 거의 영원히 보관할 수 있는 식품이에요. 3000년 넘은 꿀이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발견되었는데 먹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꿀을 냉장고에 넣으면 오히려 문제가 생겨요. 꿀의 당도는 보통 80% 이상이에요. 수분은 18% 이하고요. 미생물은 수분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꿀 속에서는 삼투압 때문에 오히려 미생물의 수분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박테리아나 곰팡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게다가 꿀은 산성이에요. pH가 3.2에서 5 정도로 상당히 낮아요. 이 산성 환경도 미생물 번식을 막아주죠. 하지만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에서 꿀이 빠르게 결정화돼요. 꿀이 하얗게 굳어지고 점성과 질감이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도 보신 적 있으시죠? 냉장고에서 꺼낸 꿀이 하얗게 굳어 있는 거예요. 이거 곰팡이 핀 거 아니야? 하면서 버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게 곰팡이가 아니에요. 결정화예요. 특히 5도 이하의 저온에서 이 현상이 급격하게 일어나요. 냉장고 온도가 보통 2도에서 5도니까 꿀에게는 최악의 환경인 거죠. 결정화 속도는 꿀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포도당 함량이 높은 꿀일수록 빨리 결정화돼요. 아카시아 꿀은 과당 비율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천천히 결정화되는 편이에요. 반면 유채꿀이나 해바라기 꿀은 포도당이 많아서 빨리 굳어요. 밤꿀이나 메밀꿀도 비교적 빨리 결정화되는 편이죠. 더 큰 문제는 냉장고 안에서 생기는 결로 현상이에요. 냉장고 문을 여닫을 때마다 온도 차이 때문에 병 표면에 물방울이 맺혀요. 이 습기가 꿀 안으로 스며들 수 있어요. 꿀에 수분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꿀의 수분 함량이 20%를 넘어가면 효모가 발효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꿀의 품질이 떨어지고 항균 활성도 저하될 수 있어요. 꿀의 항균 효과는 꿀의 큰 장점 중 하나인데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10도 이하에서 보관하면 꿀의 항균 특성이 유의하게 감소할 수 있대요. 꿀이 왜 항균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높은 당도와 낮은 수분 함량 때문이에요. 이미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둘째, 꿀에는 과산화수소가 들어있어요. 꿀벌이 꿀을 만들 때 포도당 산화효소라는 효소를 첨가해요. 이 효소가 천천히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내요. 과산화수소는 소독약으로도 쓰이는 강력한 항균 물질이죠. 셋째, 꿀에는 꿀벌이 만들어내는 천연 항생 물질이 들어있어요. 넷째, 꿀의 낮은 pH도 항균 작용을 해요. 냉장고에 보관하면 과산화수소를 만드는 포도당 산화효소의 활성이 낮아져요. 게다가 습기가 들어가면 꿀이 희석되면서 항균 효과가 더 떨어져요. 실제로 상처 치료에 의료용 꿀을 사용했을 정도로 향균 효과가 강력한데 잘못 보관하면 치료용으로 쓸 수 없을 정도로 효과가 약해집니다. 자, 그럼 꿀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18도에서 24도 정도가 적당해요. 싱크대 아래나 식품 보관 선반 같은 곳이 좋아요. 주방 선반 중에서도 가스레인지 근처는 피하세요. 너무 뜨거울 수 있거든요. 밀폐 용기에 담아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꿀은 흡습성이 있어서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뚜껑을 항상 꼭 닫아두셔야 해요. 대충 열어두면 절대로 안 돼요. 꿀을 떠낸 후에는 병 주둥이 부분을 깨끗하게 닦고 뚜껑을 바로 닫으세요. 병 주둥이에 꿀이 묻어 있으면 그 부분으로 습기가 스며들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꿀이 결정화됐다면 병째로 미지근한 물에 담가두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안 돼요. 꿀의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거든요. 특히 효소들이 열에 약해요. 40도에서 5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적당해요. 손으로 만져서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은 정도요. 이 온도의 물에 꿀병을 담가두면 서서히 녹기 시작해요. 가끔 병을 꺼내서 부드럽게 저어주세요. 10분에서 20분 정도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와요. 참고로 색이 짙은 꿀일수록 항산화 성분이 많아요. 메밀꿀이나 밤꿀 같은 진한 색깔의 꿀이 아카시아 꿀보다 항산화 성분이 훨씬 풍부해요. 항산화 성분이 많다는 건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같은 식물성 화합물이 많다는 뜻이에요.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줘요. 진한 꿀은 맛도 더 강하고 깊어요. 아카시아 꿀은 맛이 담백하고 부드러운 반면 밤꿀이나 메밀꿀은 진하고 쌉싸름한 맛이 나죠. 진한 꿀일수록 더욱 실온 보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꿀의 종류별 특징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아카시아 꿀은 가장 대중적이에요. 맛이 부드럽고 향이 은은해서 누구나 좋아해요. 결정화가 느린 편이라 액체 상태를 오래 유지해요. 밤꿀은 색이 진하고 쌉싸름한 맛이 특징이에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죠. 기침이나 목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메밀꿀은 거의 검은색에 가까워요. 맛이 아주 진하고 향이 강해요. 항산화 효과가 모든 꿀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해요. 유채꿀은 연한 노란색이고 결정화가 아주 빨라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편이에요. 야생화꿀은 다양한 꽃에서 채취한 거라 맛과 색이 매번 달라요. 계절과 지역에 따라 특성이 변하죠. 마누카꿀은 뉴질랜드산으로 항균 효과가 특히 뛰어나요. 의료용으로도 쓰이는 프리미엄 꿀이죠. 어떤 꿀을 선택하시든 보관법은 같아요. 실온, 밀폐, 직사광선 차단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돼요. 그럼 꿀의 모든 좋은 성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래오래 드실 수 있어요. 꿀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꿀은 단순한 감미료가 아니에요. 강력한 항산화 식품이고 항균 식품이며 에너지 식품이에요.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에 꿀을 먹는 이유가 있어요. 꿀의 당은 빠르게 흡수되면서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거든요. 포도당과 과당의 비율이 적절해서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해요. 그리고 꿀에는 미량이지만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B군, 비타민 C, 칼슘, 철분, 마그네슘, 칼륨 등이요. 양은 적지만 천연 형태라서 흡수가 잘 돼요. 특히 어르신분들에게 꿀은 좋은 영양 공급원이에요. 소화가 잘 되고 목 건강에 좋으며 항산화 효과도 있으니까요. 아침에 미지근한 물에 꿀 한 숟가락 타서 드시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양을 조절하셔야 해요. 꿀도 당분이니까 혈당을 올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설탕보다는 혈당 지수가 낮아서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에요. 세 번째 식품은 냉장고에 넣으면 좀 많이 위험해요. 바로 감자인데요. 사실 어르신들은 잘 안 그러시죠. 오히려 젊은 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예요. 마트에서 감자 한 봉지 사서 그냥 냉장고에 넣어두시는 거예요. 혹시 감자를 냉장고에 넣어 보셨어요? 이상하게 단맛이 많이 나요? 지금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감자 속 녹말이당으로 빠르게 바뀌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냉장유도 감미화라고 해요. 처음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이렇게 당이 많아진 감자를 튀기거나 구우면 큰일이 나요. 고온에서 당과 아미노산이 만나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생겨요. 아크릴아마이드, 이름이 어렵죠?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해요. 국제암연구소에서 이 물질을 인체의 바람 추적 물질로 분류했어요. 쉽게 말하면 인체에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명절 때 전 부치실 때도 감자전 많이 하시고 구워서도 자주 드시죠. 아크릴아마이드는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만들어져요. 냉장고에 보관한 감자로 이런 요리를 하면 아크릴아마이드가 훨씬 많이 생성될 수 있어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냉장 보관 2주 만에 감자의 당 함량이 3배나 증가했어요. 품종을 가리지 않고 이런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요. 수미감자든 돼지감자든 심지어 자색감자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유럽 식품안전청에서는 가정에서 감자 보관할 때 절대 냉장 보관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특히 어린이들이 감자튀김을 많이 먹잖아요. 성장기 아이들에게 발암물질 노출은 더 위험하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냉장고에 넣어야 싹이 안 나지 않나요? 맞아요. 냉장고에 넣으면 싹이 덜 나긴 해요.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커요. 싹을 막으려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발암물질 위험을 높이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럼 감자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감자는 12도에서 15도 정도의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베란다 구석진 곳, 싱크대 아래 수납장, 현관 신발장 옆 같은 곳들이요. 통풍이 잘 되는 종이봉투나 바구니에 담아두면 좋아요. 감자도 토마토처럼 비닐봉투는 절대 안 돼요. 비닐봉투에 넣으면 습기가 차서 오히려 빨리 상해요. 감자가 숨을 쉬면서 수분을 배출하는데 비닐봉투는 통기성이 없어서 그 수분이 갇혀요. 그러면 곰팡이가 생기거나 썩기 시작해요. 종이봉투나 마대, 그물망 같은 통기성 있는 재질이 좋아요. 빛을 차단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감자가 빛을 받으면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기거든요. 감자가 초록색으로 변한 걸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솔라닌이 생긴 거예요. 천연 독성 물질이에요. 솔라닌은 소화기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배 아프고 설사하고 심하면 구토를 일으킬 수 있고 많이 먹으면 더 심각한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솔라닌은 가열해도 잘 파괴되지 않아요. 삶거나 튀겨도 독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변한 부분은 반드시 도려내고 사용해야 해요. 그래서 감자는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양파와는 최소한 90cm 이상 떨어뜨려 놓으세요. 왜냐고요? 양파와 감자가 서로 영향을 주거든요. 양파에서 나오는 가스가 감자를 빨리 썩게 하고 감자에서 나오는 습기가 양파를 무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둘을 함께 보관하면 둘 다 빨리 상해요. 이렇게 보관하시면 최대 석 달까지도 보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냉장고에 넣으면 2주 안에 품질이 확 떨어져요. 만약 감자를 깎아서 사용해야 한다면 물에 담가 두세요. 공기 중에 노출되면 갈변이 일어나거든요. 하지만 물에 너무 오래 담가두면 전분과 영양소가 빠져나가니 최대한 빨리 사용하세요. 비타민 C 같은 수용성 비타민이 물에 녹아나가거든요. 감자를 고를 때도 팁이 있어요. 표면이 매끄럽고 단단한 것을 고르세요. 흠집이 있거나 무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부터 빨리 상해요. 싹이 나기 시작한 것, 초록색으로 변한 것은 피하세요. 너무 큰 감자보다는 중간 크기가 좋아요. 너무 크면 속이 비어있거나 질긴 경우가 있어요. 손으로 들었을 때 무게감이 있는 게 신선한 감자예요. 가벼우면 수분이 빠져서 푸석할 수 있어요. 감자의 종류별 특징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수미감자는 가장 흔한 품종이에요. 둥글고 매끄러우며 조리하기 좋아요. 찌개에도 좋고 쪄먹어도 좋아요. 돼지감자는 표면이 거칠고 울퉁불퉁해요. 전분 함량이 높아서 으깨기 좋아요. 감자전 만들 때 적합해요. 자색감자는 보라색 색소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죠. 어떤 감자를 선택하시든 보관법은 같아요. 감자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감자는 영양학적으로 정말 훌륭한 식품이에요. 탄수화물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비타민C, 칼륨이 풍부해요. 특히 칼륨 함량이 높아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돼요. 바나나보다 칼륨이 많다는 사실 아세요? 그리고 감자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요. 저항성 전분이 들어있어서 소화가 천천히 되거든요. 다이어트 할 때 감자를 적당히 먹으면 오히려 도움이 돼요. 물론 튀기지 않고 삶거나 쪄서 먹어야 해요. 하지만 이 모든 좋은 영양소도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냉장 보관으로 아크릴아마이드 위험을 높이면 오히려 해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감자는 꼭 실온의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다음은 고기 먹을 때 꼭 필요한 재료인데요. 마늘이에요. 사실 안 깐 마늘은 서늘한 실온에 보관하시잖아요. 그런데 특히 깐 마늘을 사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냉장고의 습도와 저온이 마늘에 전혀 좋지 않아요. 마트에서 깐 마늘 한 봉지 사면 편하잖아요. 껍질 까는 수고도 덜고요. 그래서
냉장고에 쏙 넣어 두시는 거예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마늘을 냉장고에 넣으면 쉽게 싹이 터요. 냉장고에서 마늘 꺼냈는데 가운데서 녹색 싹이 나온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 먹어도 되나? 고민하시다가 그냥 싹만 빼고 쓰시는 분들 많으세요. 싹이 난 마늘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맛이 달라져요. 쓴맛이 강해져요. 마늘 특유의 알싸하고 매운맛은 약해지고 대신 쓰고 떫은 맛이 나요. 요리에 넣어도 맛이 이상해져요.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돼요. 마늘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시죠? 싹 때문일 수 있어요. 싹에는 소화를 방해하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냉장고는 보통 습도가 80% 정도 되거든요. 이 과도한 습기는 곰팡이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까보면 안쪽이 곰팡이로 뒤덮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깐 마늘은 껍질이 없어서 더 취약해요. 보호막이 없으니 습기와 곰팡이, 포자가 직접 닿는 거죠. 일부 곰팡이는 마이코톡신 같은 유해 물질을 만들 수 있어요. 마이코톡신이 뭐냐고요?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예요. 이게 정말 위험해요.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발암성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곰팡이 난 부분만 도려내면 되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곰팡이의 균사는 눈에 보이지 않게 내부 깊숙이 퍼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 마늘은 통째로 버리시는 게 안전해요. 더 중요한 건 영양소 손실이에요. 연구 결과를 보면 냉장 보관 열흘 안에 마늘의 대표 유효 성분인 알리신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요. 마늘의 톡 쏘는 매운맛과 강한 냄새가 바로 알라신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냄새만 내는 게 아니에요. 마늘의 항균 효과와 심혈관 보호 효능을 담당하는 핵심 성분이에요. 알리신은 마늘의 가장 중요한 건강 성분이에요. 혈액순환을 돕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면역력을 높여주는 성분이죠. 감기 예방에 마늘이 좋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다 알리신 덕분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알리신이 냉장 보관으로 절반이나 줄어든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건강을 위해 마늘을 먹는 건데 효능이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왜 냉장 보관하면 알리신이 줄어들까요? 알리신은 사실 마늘 안에 그대로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마늘 안에는 알리인이라는 전구 물질과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따로 들어있어요. 마늘을 자르거나 으깨면 이 둘이 만나서 알리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냉장고에 저온이 알리나아제 효소의 활성을 떨어뜨려요.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알리신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게다가 이미 만들어진 알리신도 저온에서 불안정해져서 쉽게 분해돼요. 냉장 보관하면 마늘의 세포벽도 손상돼요. 마늘을 냉장고에서 오래 두면 조직이 물러지는 거 느끼셨죠? 세포벽이 손상되면서 내부 구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질 때 물러지고 끈적여서 조리하기도 불편해져요. 칼에 마늘이 달라붙고 도마에도 끈적거리는 거 정말 불편하잖아요. 마늘즙이 손에 묻으면 냄새도 오래 가고요. 그러면 마늘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15도에서 18도 정도가 적당해요. 그물망이나 바구니에 담아두세요. 요즘 마트에서 파는 마늘이 그물망에 들어있는 이유가 다 있어요. 통풍이 잘 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직사광선과 열, 습기는 피해야 해요. 창가에 두시면 안 돼요. 햇빛을 받으면 마늘이 빨리 말라요. 통마늘은 이렇게 보관하면 최대 6달까지 보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쪼갠 다음엔 열흘 내에 드시는 게 좋아요. 껍질을 벗긴 마늘은 공기와 접촉 면적이 넓어져서 빠르게 산화돼요. 알리신 전구체들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깐 마늘을 사셨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냉장 보관해야 해요. 하지만 꼭 일주일 내에 빨리 사용하세요. 그리고 마늘을 장기 보관하고 싶으시면은 다져서 올리브 오일에 담가 냉동하세요. 이렇게 하면 몇 달 동안 보관할 수 있어요. 필요할 때 숟가락으로 떠서 바로 요리에 사용하면 돼요. 마늘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마늘은 요리할 때 다루는 방법에 따라 효능이 달라져요. 마늘을 자르거나 으깬 후 10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이 시간 동안 알리신이 충분히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요리하면 열에도 알리신이 어느 정도 보존돼요. 바로 요리하면 알리나아제 효소가 열에 파괴되면서 알리신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마늘은 너무 오래 가열하지 마세요. 장시간 가열하면 알리신이 분해돼요. 마늘을 넣고 1에서 2분 정도만 볶는 게 좋아요. 생마늘로 먹는 것도 좋아요. 알리신을 가장 많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쌈장에 다진 마늘 넣어 먹거나 고기 먹을 때 생마늘 곁들이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생마늘을 너무 많이 먹으면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하루에 2-3쪽 정도가 적당해요. 마늘의 건강 효능은 정말 대단해요. 마늘 없는 한식은 상상할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잖아요. 그런데 냉장 보관으로 그 좋은 효능을 절반밖에 못 누린다면 정말 아깝죠. 그러니까 마늘은 꼭 실온에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통풍 잘 되는 그물망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걸어두시면 완벽해요. 자, 지금까지 절대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식품들을 다 살펴봤어요. 정리해볼까요? 감자는 녹말이당으로 변해서 발암물질 위험이 높아지고 꿀은 결정화되고 항균력이 떨어지며 토마토는 유전자 발현이 바뀌고 풍미가 사라져요. 각 식품마다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맞춤 보관법이 있잖아요. 잘못된 냉장 보관은 영양소를 파괴하고 기능성 성분을 감소시키며 식품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요. 특히 건강 관리에서 정말 중요한 기회를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60대 이후부터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음식을 통해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잘못된 보관법으로 영양소를 잃으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반대로 식품 특성에 맞춰서 제대로 보관하면 어떨까요? 항산화 성분, 비타민, 풍미 화합물을 잘 보존할 수 있어요. 그럼 장 건강, 심장 건강, 뇌 건강에 유리한 식생활을 만들 수 있어요. 냉장고는 분명 훌륭한 발명품이에요.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고 부패를 막아주죠. 하지만 만능은 아니에요. 모든 음식을 다 냉장고에 넣는 습관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각 식품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보관법을 사용하는 게 진짜 현명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소개한 3가지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뭐예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었더니 맛이 없어졌어요. 이런 경험들 말이에요. 제가 댓글을 확인하고 여러분께 맞춤 팁을 드릴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뭐든지 물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근거 기반의 정확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참여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가족, 친구, 이웃, 어르신들께 알려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건강한 식생활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돼요. 오늘부터 냉장고 사용 습관을 조금씩 바꿔보세요. 감자는 서늘한 곳에, 토마토는 식탁 위에 두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건강한 식생활로 행복한 노년기를 만들어 가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